2025년 7월 30일 오후 4시 42분, 중국 상하이 인근 해안에 태풍 코마이가 상륙한 지 불과 2분 만에 중앙에서는 충격적인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스촨 분지 북부를 따라 흐르던 양쯔강 상류,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인 산샤댐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 균열은 단순한 금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불안정성과 수압 상승이 겹치며 댐의 일부가 급속히 침하했고, 곧이어 발생한 초대형 방류가 경고도 없이 북경 전역을 집어삼키는 대재앙으로 번졌습니다. 태풍 코마이는 본래 약한 열대저기압에서 시작하여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세력이 강화된 뒤 중국 남동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7월 30일 새벽 4시 30분, 저장성 저우산시 일대에 첫 상륙을 한 이후 당일 오후 4시 40분, 두 번째로 상하이시 펑셴구를 직격하였습니다. 이때 코마이의 중심 풍속은 약 80km/h였으며 중심 기압은 978 mpA로 측정되었습니다. 단순한 수치만 보자면 강력한 태풍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몰고 온 비구름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상하이시 기상당국은 사전에 경보를 발령했고 숭민구와 펑셴구 등지에서는 총 28만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71척의 어선이 항구로 피신했고 대중교통과 페리 운항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공공시설도 임시 폐쇄 조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쏟아낸 6시간 동안 100mm 이상의 집중호우는 이 지역의 수박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상하이의 유명한 와이탄 지역은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고 지하철 일부 구간은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북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북경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장엄하고 고고한 역사로 가득한 자금성은 물에 잠겨 창호 틈으로 빗물이 들이치고 옛 황제의 정원이었던 이화원은 진흙탕이 되어 흔적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내의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지하철역은 모두 폐쇄, 수백만 대의 차량이 물에 잠긴 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북경 시민들에게 수도란 단어는 이제 절망과 공포의 동의어로 바뀌었습니다. 7월 29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그저 장마철의 풍경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강우는 점점 거칠어졌고 미인구와 옌칭구 등 산악지대에서는 이미 지하수와 지표수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경, 처음으로 구조 요청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2층까지 물이 찼어요. 아이와 함께 고립됐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러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인터넷 연결조차 끊긴 곳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7월 30일 정오, 베이징 외곽의 미인구에서는 이미 573mm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북경의 연평균 강수량 약 600mm에 가까운 수치로 단 하루 만에 모든 인프라가 무너지는 데 충분했습니다. 물은 하수도에서 역류하고 양쪽 도로를 침식해 중앙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범람했습니다. 카페, 백화점, 지하상가, 주택가, 병원. 그 어떤 건물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강수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어떤 주민은 휴대폰으로 자신의 집 앞 계단에 부딪히는 급류를 촬영하며 여긴 이제 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뒤로는 어린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북경시 당국은 7월 28일 오후 8시부로 최고 단계의 홍수 비상경보를 발령하였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자연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당국의 경고도 물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미윈구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령의 환자 77명이 머물던 시설에서 2m 가까이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며 구조되지 못한 채 31명이 익사한 것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들의 손에는 곧 식어가는 노인들의 손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구조대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살릴 수 있었다. 단 10분만 빨랐어도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경고는 왜 늦었는가? 왜 구조헬기는 우리 마을에 오지 않는가? 우리도 중국 국민이다 라는 절규가 넘쳐났고 북경은 버려졌다라는 해시태그가 수백만 건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영 언론은 이 사태를 단 5분짜리 뉴스로 축약해 방송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논조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한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피해 없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비참한 의미였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건 정부 덕분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태풍 코마이가 중국 동부를 강타하던 그 시각, 많은 시선은 양쯔강 상류로 향했습니다. 후베이성 이창시에 위치한 산샤댐. 2003년부터 가동된 이 초대형 댐은 중국 정부가 자랑하던 만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공정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겹치며 댐 상류 수위는 경계선을 추가해 2m 이상 상승했고 당국은 수문을 비상 개방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하류 저지대 방제 시스템은 전무했습니다. 그 결과 댐 하류의 수압이 한계를 넘기면서 구조체 내부에서 다수의 균열이 발견되었고 그중 한 곳에서 대규모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창시는 이미 침수되었으며 일부 지역 주민은 SNS를 통해 댐 근처가 흔들리는 소리와 진동을 느꼈다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만 뉴스 및 독일계 수문학자 왕웨이러 박사는 댐 내부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조인트들이 존재하며 이미 물리적인 변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7월 30일 오후 4시 42분, 산샤댐의 구조 감시 시스템에서 이상 진동값이 감지되었고 몇 분 후 양쯔강 하류에서 폭발적인 방류 현상이 시작되었다는 보고가 입수되었습니다. 당시 방류 속도는 초당 4만 5천 큐빅미터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실상 제어 불가능한 범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코마이와 산샤댐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는 기후위기, 도시계획 부실, 그리고 가 겹친 복합재난이자 통제 가능한 위험이 제어 불가능한 대참사로 번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거대한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투명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만년을 버틴다는 환상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으며 남은 것은 초점 없는 구호와 분노의 찬 침묵뿐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